된다고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곽장훈입니다. 요즘 참 몸에 대한 얘기 다들 많이 하지 않으세요? 뭐 TV만 봐도 건강을 다룬 프로그램 너무 많고, 그리고 여러분도 길거리 나가면 어때요? 성형외과 진짜 많고 온갖 시술에 대한 정보 넘쳐나고, 좀 몸에 대해서 참 많이들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 에피 42번에 뭐 몇 명의 댓글들은 좀 공격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했던 말의 내용이 아니라 뭔가 제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고 싶어하는 댓글들을 몇 개 보고 제가 느낀 바가 있어 이 클립도 찍게 되었습니다. 어떤 댓글이었냐면요, 사실 에피 42회부터 다시 보시면 제 얼굴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채로 제가 지방 출장을 갔고 저녁을 때려 먹었겠죠? 퉁퉁 불어가지고 일어났는데 바로 아침 9시에 찍은 영상이 바로 그 영상입니다. 그게 예뻐야만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난 말로 승부하는 사람이니까 꾸미지 않고 올렸는데, 그걸 보고 할머니 같다, 외모를 굉장히 공격하는 댓글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댓글들은 제 외모를 공격하는 것 같죠, 그냥 일단. 근데 조금 더 그걸 좀 자세히 보면 결국은 나이로 공격하는 댓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할머니, 아줌마 다 사실은 그냥 여성을 부르는 호칭이지만 둘 다 나이가 개입되어 있는 그런 호칭이잖아요. 완연히 늙어 보인다, 그리고 어떤 중년의 여성이다, 이런 걸 가지고 멸시하는 칭호처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몸에 대해서 문득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어떤 에피소드를 돌아보는데 그 얘기가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하는 일과 이제 업무 제휴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피부과에 미팅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신 김에 좀 뭐 피부도 진단을 받아보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지금은 그냥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곽정은 씨 3년만 지나면 정말 팍싹 늙어서 얼굴 다 처지고 그때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진짜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차를 몰고 이렇게 집으로 슥 가는데, 진짜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어떤 불안감도 들고, 또 무엇보다도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두 다 늙고요, 그리고 점점 더 볼품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몸이 늙어간다는 것, 내 육신이 점점 예전보다 별로인 상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변화해 갈 수밖에 없는 몸을 계속해서 어떤 교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냥 수술 중독, 시술 중독, 다이어트 중독, 요요의 반복, 뭐 이런 것밖에는 사실 겪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자연스럽지가 않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예전에 수술했던 때 얘기 드릴까요? 그래서 좀 코 수술을 하면 진짜 얼굴이 많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수술을 했다고 예전에 클립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저도 약간 머릿속에서 내가 뭐만 하나 고치면 사람들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은 없죠. 그 미녀는 괴로워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약간의 안도감은 있었어요. 원하던 거를 했고,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던 그 라인이 만들어졌어, 이런 생각은 들어요. 진짜 얄팍한 안도감이죠. 근데 뭐 하나 교정을 하고 이랬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 즉 세상이 나를 대하는 시선이 막 이렇게 되는 일은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하긴 했는데 내가 어떤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저도 수술하고 나서 좀 깨닫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내 외모에 대해서는 나만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외모가 맨날 보는 얼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여러분의 외모에 관심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저도 뭐 40살 되기 전까지 있죠. 30대 후반쯤에 사실 늙는 게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내가 40대가 된다는 게 너무 두렵고 내가 늙어간다는 그 자각이 좀 강한 때였죠. 근데 이제 44살이거든요, 한국 나이로. 근데 이렇게 좀 나이가 조금 더 먹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해진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편안해진 것도 있지만 그냥 40대 자체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20, 30대에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좀 화려하고 예뻐 보이고 싶은 거에 굉장히 목표의식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편한 옷도 입고 억지로 굶어가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진짜 성형수술에도 그래서 관심을 가졌었고 이랬던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삶의 본질이 아니란 걸 이제는 좀 알겠어요. 그냥 저는 사실 한 번도 날씬했던 적은 없거든요. 날씬했던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하는 데 있어서 체력적으로 받쳐주고 뭐 이런 어떤 나의 몸에 좋은 점, 고마운 점, 사실 내 몸이 얼마나 또 고생을 하고 살았겠어요. 지금 44년을 이렇게 별의별 일 다 겪고 버텨온 몸인데 고마운 거죠, 사실.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뭔가 이런 몸을 아껴주는 것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몸에 대한 내 삶의 태도의 어떤 본질이어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들의 어떤 기준에 맞추는 그런 몸이 아니라 그냥 나의 고유한 매력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삶의 본질이었다, 그런 생각을 이제 와서 저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택받고 싶은 욕망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 자리에 어떤 마음이나 생각들이 올라왔냐면요, 나를 키우고 싶고 제대로, 그리고 나를 제대로 채우고 싶다, 이런 욕망들이 저에게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저는 늙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저는 마음이 편안하고, 바로 이런 마음이 들어야 우리가 몇 살이든 몇 살의 나이를 먹든 또 주름이 얼마나 생기든 또 나이살이 얼마나 군살이 찌든 그래야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행복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그런 거죠. 이제 남들이 외모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다 어떤 정보의 값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삶이 내 거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일종의 이중억압이란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중억압이 뭐냐면요, 일로 가도 벽에 부딪히고 절로 가도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는 거예요. 화장을 안 하잖아요? 그럼 예의가 없다는 얘기를 듣죠. 근데 화장을 해서 예뻐지면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화장빨이다, 이런 얘기를 듣죠. 해도 욕을 먹고 안 해도 욕을 먹습니다. 성형은 어때요, 여러분? 성형을 안 하면 요즘 세상에 너는 왜 이것도 안 고치냐 얘기 듣지만 또 성형을 해서 예뻐지잖아요? 그러면 성괴라는 말을 들을까 봐 걱정을 하죠.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이중억압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외모, 그리고 어떤 늙어가는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마도 끝이 없을 것이고, 그것을 맞춰주다 보면 우리 몸의 주인이 더 이상 우리가 되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나둘 너는 여기가 어때, 저기가 어때, 이런 얘기를 하나둘 다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요, 그것이 내가 나를 대하는 일종의 마음의 패턴이 돼요. 나는 이거를 고쳐야 돼, 저게 잘못돼 있어, 이걸 계속 바꾸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 안에 스며든다는 거죠. 그렇게 스며들었을 때 결국은 미세하지만 자기 혐오의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잘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외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너무나 빡빡하거나 자기 외모에 대해서 계속 디스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또 가까이 두고 내가 계속해서 외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몰입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에 어떤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좀 있는 그대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게 다이어트를 하지 마라, 성형을 절대 하지 마라, 아무것도 몸에 대해서 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만족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건강해지려고 노력해야죠. 그리고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운동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근데 내가 자꾸 가녀려지려고, 작아지려고, 뭔가 자리를 안 차지하는 몸이 되려고 애쓰는 그런 운동이나 다이어트나 또 혹은 지금 늙어가는 모습, 이런 노화의 증거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너무 많은 시술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골몰했을 때 사실은 우리 마음이 결코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몸은 조금 젊어질 수 있죠. 근데 마음이 정말로 늙고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마음이 피폐한데 얼굴은 팽팽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운동을 하더라도요, 내 몸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랑 내 몸이 너무 싫어서 운동을 하는 거랑 그거는 완전히 다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몸이 너무 싫어서 뭐 운동을 하고 또 시술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러닝머신을 달리면서도 그 위에서 나를 저주하면서 달린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삶의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정형화된 어떤 여자의 모습, 뭐 머리 길고 뭐 피부가 뽀얗고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하고 이런 정형화된 여자의 모습에 대해서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모습이 뭐고 또 나에게 진짜 어울리는 게 뭔지 그거를 따져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내가 고유한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받아들이고 진짜 아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바로 그런 식으로 몸에 대한 태도가 좀 선명하고 또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좀 그대로 아껴주는 태도를 갖게 됐을 때 우리는 진짜로 우리 몸을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쓰잖아요. 우리는 그 몸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즉 거울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맨날 몸 생각만 하고 거울만 보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나의 마음, 정신세계도 바로 그런 식으로 거울 그리고 몸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고 이루고 싶은 바를 세상에 펼칠 수가 없게 되죠. 굉장히 아쉬운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제가 한 15년째 PT 받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선생님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저한테 맨날 왜 이렇게 살쪄서 왔냐 이런 식으로 뭔가 몸에 디스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운동하고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를 절대 디스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기분이 너무 좋고 저한테 좀 제 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셨는데, 제가 목이 너무 짧다 이런 컴플렉스가 되게 오래 있었어요. 주변에 보면 다 이렇게 막 이렇게 가녀린 목, 여자들의 목도 가늘고 막 이런 데도 이렇게 여리여리 해가지고 왜 그게 되게 여성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체형이 절대 돼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여성스럽지가 않지? 체형이 왜 이렇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선생님하고 운동을 하다가 저 목이 되게 짧아가지고요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목이 짧은 게 아니라 너는 목이 되게 두꺼운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두껍다고요? 했더니 제 목이 지금까지 선생님이 만났던 모든 수강생과 환자들 중에서 제가 여자 중에 목이 가장 두꺼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무골기제라는 단어를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정말 타고난 체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무게를 쳐도 굉장히 잘 치는, 쉽게 지치지 않는 체력의 소유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네가 무슨 목이 짧냐, 단지 너는 두껍고 타고난 힘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두꺼워 보이니까 짧아 보이는 거겠지, 짧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깨달았죠. 아,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여전히 디스를 하고 있었구나. 근데 나는 여성스러운 목선이 없더라도 전 되게 강한 사람인 거죠. 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혹은 여러분이 보는 어떤 미디어 속에 몸에 대한 이야기, 노화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수술을 해라, 뭐 이거 고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고 또 보실 텐데, 그런 정보들 속에서도 좀 중심을 지키시고 또 내가 정말로 예뻐지는 모습보다 중요한 건 강하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지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가는데 가녀림이란 사실 하나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가녀리기보다는 강하고 또 멋지게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자신을 좀 더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낄 수 있는 또 그대로 실천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It was all just for fun, but now I'm blurring the lines. I know there's some things I'm not supposed to say to you. I know it's just 3 words, but sometimes they're so taboo. I guess you caught me with my inhibitions down, and now you're hearing all the secrets from my dirty mouth. I'm gonna need you to come wash it out and kiss me, 'cause I don't know how to shut my dirty mouth. My dirty mouth. Can't keep from talking now, I'm just biting my tongue. I can't share